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기가 상하이 생산량 29% 늘어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파월이 경기 침체를 공식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인플레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유가도 104불까지도 떨어지면서 좀 잦아드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알아보겠고요. 가장 미국스러운 차량은 테슬라겠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사이버트럭 디자인은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은 뭐 0.13에서 0.15% 소폭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중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높은 변동성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도 3만선, 나스닥도 11,0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1%대가 나오고 있고, 역시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104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뭐 바이든이 열심히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유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투심은 좀 반등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플레이션이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렇게 큰 작용은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 쪽으로 좀 더 쏠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날 뭐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 밤 10시 반에 파월 연준의장이 국회에 모두 발언을 함으로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연준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 행보가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게 오늘 좀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공포에 유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유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 주식들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거의 4% 넘는 하락이 있었고요. 자, 경기 방어주라든지 헬스케어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하루였고, 자, 어제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 테슬라가 9% 넘는 상승이 있었었죠. 오늘은 어느 정도 자, 하락이 나왔겠다. 전날 많이 크게 반등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하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월의 오늘 연설은요,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공식으로 인정했다는 게 가장 큰 뭐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껏 미국 경기는 강하고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크게 이어질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좀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인플레는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시 뭐 파월 연준의장이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는 경제 지표, 즉 데이터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뭐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경제 지표, 즉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한 2%대까지 떨어지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7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50bp 또는 75bp, 그러니까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하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저번 FOMC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고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높은 긴축에 따라서 경기 침체는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기관들, 많은 투자 은행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거는요,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런 큰 수장님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거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주식은 경제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그때부터 주식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11월 8일에 있을 중간선거에 꼭 승리를 해야지, 자, 연임의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미국의 정유업체들에게 증산을 해서 가격을 내리라는 압박도 하고 있고요. 또한 7월 달에 뭐 사우디에 방문할 예정에 있죠. 그래서 증산을 또 하라고 또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류세까지 면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약 한 3.6% 정도 휘발유라든지 유류의 가격이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의회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의회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입법을 해줘야지 유류세 인하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지금 미국 의회 의원들이 유류세 면제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뭐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 유가는 좀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큰 건 너무 유가가 많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유가도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모든 경제 상황은 돌고 도는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들은 좀 멀리 하시라.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주 테슬라 같은 주식에 계속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잠깐 보자면 지금 3일 연속 그래도 양봉이 나왔어요. 오늘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양봉이 3일 연속 출현을 했고, 3일 연속 출현을 한 다음에 양봉이 출현한 다음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도 3일 연속 양봉 출현했다 하락했고, 또한 3일 연속 양봉 출현했다 하락했고, 뭐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뭐 그 좋게만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지금 최근에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반등을 한다면 12,000선까지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그래도 10,000포인트 초반까지는 열어두시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면 테슬라도 역시 3일 연속 양봉이 나와 있는데, 어제 크게 뭐 9%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좀 안 좋은 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테슬라가 한 번 더 또 하락을 하면 역시 한 620불대에서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단기간 또 한 번 상승을 보여준다면 한 760에서 790불 사이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 차트 모양입니다. 뭐 길게 보는 장기 투자자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을 매수 찬스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를 현대화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장의 설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요. 7월 초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6월 달부터 100%풀 가동에 들어가고 있는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7월 달에 공장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고요. 공장 업그레이드 때문에 다만 7월 초에는 일부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7월 이제 중순으로 들어서면 현재의 생산량보다 29%나 생산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해요. 최근에 테슬라의 주당 생산량이 한 16,000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2,000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런 기가 상하의 현대화 공사,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공사는요, 올 봄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봄이라고 하면 3, 4월 달이 되겠는데, 그때 이제 코비드19 상하이 봉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공사를 할 수 없었고요. 이제 7월 달에 업그레이드가 이어지면 주당 8,000대의 모델 3랑 주당 14,000대의 모델 Y, 그러니까 다 합쳐서 22,000대 테슬라 차량 모델 3,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2년 테슬라의 전반적인 실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주당 22,000대면은 뭐 월로 따지면 이제 한 달에 뭐 9만 대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달에 이제 9만 대를 만들어내는 기가 상하이면 뭐 1년에 얼마겠습니까? 거의 이제 100만 대 가까이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좋은 뉴스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설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의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은 사이버 트럭이 내년 중반에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 중반이 되면은 내년 한 이맘때쯤 되겠죠. 한 7월달, 뭐 빠르면 6, 7월달에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늦으면 10월 이후나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이버 트럭은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할 예정이죠. 하지만 기가 텍사스는 현재 모델 Y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어쨌든 모델 Y 생산의 램프업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사이버 트럭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의 이런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 IDRA 이태리의 기가 프레스를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 기가 프레스 만드는 회사에서 9,000톤급 사이버 트럭용 기가 프레스를 공급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아무튼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이런 차량의 이제 완성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진짜로 크게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크게 쉰 만큼 내년에는 크게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도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모델 3가 가장 미국적인 차,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만들어내는 차,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 가장 미국적인 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선정이 되었고요. 자, 이 cars.com이라는 이제 매거진에서 선정을 했는데, 자, 이 선정 방법은 차량의 제조 위치, 그리고 부품의 제조 위치, 그냥 생산으로 창출된 미국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미국적인 차량을 선정을 했고요. 테슬라 is the only major automaker to claim 100% domestic production.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차량의 테슬라 차량의 100%는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것도 거의 별로 없다는 뜻이겠죠. 자, 대부분의 미국의 카메이커들은 미국에 의한 생산 수준이 52%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48%는 해외에서 뭐 수입에다가 판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으면 가장 미국적인 카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순서가 나와 있죠. 1등이 모델 Y, 2등이 모델 3로서, 여기 그리고 5등은 모델 X, 6등은 모델 S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6위 안에 거의 대부분 포진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링컨, 혼다, 집, 이런 혼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미국에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Hardly anyone knows this.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미국 카메이커긴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해 왔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이든은 이에 한술 더 떠가지고 올해 한 300대 팔았나요? 전기차 한 300대 정도 판 GM이 미국의 일렉트리피케이션을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 바라 GM CEO에 대해서 계속 지켜 세워주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1분기에 31만 대나 EV 차량을 판매했는데 또 불구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요, 광고비를 하나도 지출하지 않는데 직접 이렇게 매거진이라든지 뉴스 기사에서 다 다뤄주고 있어요. 다 광고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테슬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금리 인상, 그러니까 파월의 연준 의장의 연설과 현재 최근의 테슬라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7월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어렵다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7월에도 0.75%라는 대대적인 자이언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달에도 한번 크게 또 쉬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7월까지 테슬라 주식을 잘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8월부터는 테슬라에 이런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7월에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는 역시 길게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자주 참고하는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센터장님의 이런 의견에 따르면요, 이제 사회는 AI 로봇 혁명 시대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윈텔 혁명이 있었죠. 윈도우와 인텔의 연합 노선을 구축해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 혁명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 이제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게 되었죠. IT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은 글로벌 IT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엔 역시 애플의 아이폰을 들 수 있겠죠.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꼭 핸드폰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했지만,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상황이 되었죠. 자, 이제는 AI 로봇 혁명입니다. AI 로봇 혁명이 왜 이뤄질 수밖에 없느냐? 역시 인력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세계는 WTO 체제하에서 자유무역 체제였는데요. 미중 패권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경제들이 블록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역시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러시아랑 EU 나토 세력 간에 또 불화도 있죠. 전쟁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과 더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가 블록화되면은 문제는 이제 선진국은 제조업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이라든지 필요한 IT 제품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선진국이 직접 생산을 해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바이든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또 투자를 하고 있고, 현대차도 미국에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계속해서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조업체에서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코비드 상황 때 미국인들 스스로가 한 4천만 명에 가까운 퇴사 행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력난이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AI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AI를 장착한 로봇에 의해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선진국의 그런 제조업 인력난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가장 일찍 일깨운 게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런 작업 현장이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봇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투입될 현장은 역시 이런 작업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봇이 직접 이렇게 물건을 나르고 있죠. 이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AI 기능이 들어가다 보면 로봇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로봇이 이렇게 지금 팔짱 끼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로봇이 일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을 지금 로봇이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직접 태블릿을 이렇게 만지면서 로봇이 직접 공장의 뭐 설비 현황이라든지 가동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제 사람이 한 명이 일하면 로봇이 4명이 일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AI 로봇 회사다라는 것을 계속 주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테슬라 같은 회사에 지속 한 10년 넘게 투자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한 10년 후에는 돈 걱정할 일 크게 없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